자, 쉼표가 안 찍힌 경우와 쉼표가 찍힌 경우에 해석의 차이를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1번과 2번 문장을 먼저 보시면요. 자, 1번 문장. 그는 의사가 된 두 아들이 있었다 하고요. 자, 그는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의사가 되었다 하고 얼만큼 다른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 1번 문장은요. 아들이 둘 이상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2번 문장에서는 아들이 둘 뿐이란 얘기가 돼요. 자, 이번에는 3번과 4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there were few 명사는요. 명사가 거의 없었다라는 뜻이죠. 명사가 거의 없었다라는 뜻인데, 자, 3번 보시면은 심각한 부상 없이 탈출한 승객들이 거의 없었다 하고, 자, 4번 문장 승객들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그들은 심각한 부상 없이 탈출했다. 얼만큼 다른가요? 자, 3번은요. 대부분의 승객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는 뜻이고요. 4번은요. 비행기에 소수의 승객만이 있었는데 그들은 심각한 부상 없이 탈출했다는 뜻이죠. 자, 어때요? 차이가 크죠?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실수로 이 쉼표가 있는 것을 못 보고 잘못 해석하시면은 큰일 날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그렇다고 항상 큰일 나는 건 아니에요. 자, 6번 문장 보시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꿈이 최고의 사진 작가가 되는 것인 나의 아들은 때때로 나를 데려간다. 아름다운 장소로 하고요. 자, 내 아들, 그의 꿈은 최고의 사진 작가가 되는 것인데 때때로 나를 데려간다. 아름다운 장소로 하고요. 얼만큼 다른가요? 이번에는 거의 비슷하죠. 그래가지고 이 쉼표 찍힌 것을 못 보고 잘못 해석한다고 해서 항상 큰일 나는 것은 아닌데요. 자, 필자의 의도로 생각해서 이 필자의 의도를 생각해서 이 원칙에 맞게 해석해 주시는 것이 가급적 좋겠죠. 자, 여러분들 우리말 해석으로 별 차이가 없다고 해서 영어에서도 쉼표를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되고 그런 걸까요? 자,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사실요, 이 쉼표를 찍느냐 마느냐의 문제는요, 이 파고들다 보면 굉장히 어려워서 선생님은 설명을 하지 않는 쪽을 선택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문법 문제 많이 걱정되시죠? 그런데 다행히 이 관계사의 앞에 쉼표를 찍는 게 좋은지 안 찍는 게 좋은지를 물어보는 문법 문제는 거의 없어서 여러분들이 그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는요, 우선은요, 이 원칙에 맞게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5번이 써있는 페이지로 오셔가지고 이 아래 설명을 보시면 관계대명사 후 위치는 주격인지 또는 목적격인지를 고려해서 해석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자, 주격인 경우에는 은는이가 붙여서 해석해 주셔야 하고요. 이 목적격인 경우에는 을을 붙여가지고 해석해 주셔야겠죠. 자, 여러분들 5번 문장 보시겠습니다. 이 배경 지식을 조금 드리자면 미국하고 독일하고 전쟁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하고 독일 사람들을 구분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겉모습만 보고 구분을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가지고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 궁리하다가 미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기로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진짜 미국인들은 쉽게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독일인들은, 자, 여러분들 후의 뜻을 그들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구조를 보시면 who couldn't, who V의 구조죠. 자, 그래서 주격인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으로 해석을 해주시게 되는데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couldn't는요,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 절속에 있는 동사는 선생님이 뭐 다나 대나 때문에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고 앞에 적어 드렸었죠. 이번에는 때문에를 한번 택해 볼게요. 자, 그래서 그들은 독일 사람들을 말하죠. 그들은 그 질문에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만들어졌다. 전쟁 포로로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이 문장을 보시면 위치의 뜻을 일단은 그것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런데 잘 보시면 which I like, which SV에
목적격이죠. 자, 그래서 해석을 그것을로 해주셔야지 되는데, 자, 나는 작은 라디오를 가지고 있어요. 작은 라디오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나는 매우 많이 좋아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자, 이 문장을 보시면 여러분들 흠이 보이죠? 선행사가 아름다운 여인이라서 선생님이 흠의 뜻을 그녀로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목적격이니까 대번에 그녀를로 해석하면 되긴 되는데요. 지금은 좀 특수한 상황이에요. 상황이에요. 왜냐면 이 동사가 멜이죠. 여러분 타동사 멜이의 목적어는 와로 해석한다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와로 해석을 해주셔야 자연스러운 해석이 나오는데요. 자, 한때 they lived 살았다. beautiful woman 아름다운 여인이. 자, 그런데 그녀와 그 마을에 사는 모든 남자들이 그녀와 결혼하기를 원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6번은 아까 해석해 드렸었고 8번의 외어는 거기서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들 전치사 whom 또는 전치사 which 또는 and of which 또는 and of whom 또는 and of which에서는요, 이 전치사 whom, 전치사 which, and of whom, and of which를요 묶어서 해석을 하셔야지 되고요. 이 of는 뜻이 뭐뭐의 또는 뭐뭐 중에서 또는 뭐뭐에 대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none of whom 그리고 neglect of which 그리고 with whom을 묶어서 해석하시면 해석이 잘 될 거예요. 자, 다 적으셨죠? 자, 여러분 관계사 위치는요 사물 명사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자, 지금 구조를 보니까 위치 V의 구조네요. 그래서 그것은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해석을 한 후에 위치가 뭘 받아왔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해요. 자, 그는 그의 약속을 또다시 어겼다. 자, 그리고 그것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여러분, 위치가 뭘 받아왔을까요? 앞에를 보니 사물 명사를 봐야 약속밖에 없는데 약속이 나를 화나게 만든 건가요? 자, 그렇지는 않죠. 자, 여러분들 그가 그의 약속을 또다시 어겼다는 그 사실 전체가 나를 화나게 만든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 계속적 용법의 위치는요, 그 앞에 나온 사물명사 말고도 구절, 문장 전체 등등 좀 큰 단위를 받아올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자, 여러분들 계속적 용법, 즉 관계사절 앞에 쉼표가 찍혀 있는 경우를 말하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출제될 수 있는 예상 문제, 문법 예상 문제를 한 두 종류 준비해 봤거든요. 자,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 쭉 보세요. 자, 정답이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 문장이 다른 문장에 삽입되어서 부연 설명을 하려면 보통의 대명사나 부사로는 안 되고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가 필요한데요. 자, 여러분들 의미적으로만 보면 who나 they나 또는 which나 it이나 where나 there나 의미적으로는 같아요. 하지만은 우리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는 연결 기능이 있는 반면에 보통의 대명사나 부사는 연결 기능이 없지요. 자, 여러분들 그 영어 문장에서는요, 영어에서는요, 두 개의 문장이 연결되려면은 의문사나 관계사나 접속사와 같은 연결 기능이 있는 어휘가 필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굳이 they나 뭐 it, their, them과 같은 이 보통의 대명사 부사를 고집하고자 하신다면은 and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번은 꼭 they를 쓰고 싶으시다. 그러면 and they로. 자, 그리고 7번에서는 and is로, 8번에서는 and there로, 또 11번에서는요 and neglect of them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5번 문장처럼요. 이 중간에 삽입된 경우에는 사실 and를 써도 좀 이상해요. 그래서 후 쪽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요. 자, 또 하나의 예상 문제로서 자, 여러분들 12번 문제 보시면요. 정답이 위치가 됩니다. 자, that을 쓸 수 없다는 게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우리 관계사 that은 소위 만능 관계사라 해서 여러 가지의 이 관계사들을 대신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관계사 that은 계속적 용법으로 쓰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이 관계사 that이라면 그 앞에 쉼표가 찍혀 있으면 틀린 거다라고 잡아내실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 that에는 워낙에 뜻이 많아서 that 앞에 쉼표가 찍혀 있으면 무조건 항상 틀린 거야 라고까지 말을 할 수는 없지만요.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that의 앞에 쉼표가 이렇게 찍혀 있으면서 that의 밑줄이 그어 있다면 이거 혹시 관계사 that인데 그 앞에 쉼표 찍어 놓은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강력한 의심을 하시면서 접근을 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관계사절 보충학습 할 건데요. 이미 설명드렸던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있고 또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내용도 있을 거예요. 자, 먼저 관계사절 해석 비법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원래 주어 다음엔 동사가 나오죠. 자, 주어 다음엔 동사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자, 만일 주어 다음에 관계사절이 나온다면요, 이러한 문장 구조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읽다가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동사는 관계사 절 속에 포함된 동사이므로 두 번째 동사가 전체 문장의 동사가 되는 것이라서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끊어 읽는다면 문장 구조도 훨씬 더 잘 파악이 되고 해석도 더 쉽게 되겠죠. 자,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끊어서 읽는 요령 한번 익혀보시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요령이 언제나 적용되는 건 또 아닐 거예요. 왜냐면 영어 문장이 아주 어려워져서요. 이 관계사 절의 구조가 또 되게 복잡해지다 보면 이 관계사 절 속에만도 동사가 여러 번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므로 항상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끊어 읽으면 된다는 요령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닐 것이지만 그래도 대체로 잘 성립되는 그 좋은 요령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알아놓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로 오셔가지고 자, 선생님이 선행사에는 네모, 관계사 절에는 밑줄을 그어 봤는데요. 여러분들 관계사 절이 선행사를 수식하므로 꾸미는 부분인 관계사 절을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선행사를 해석하는 것이 여러분들 들으시기에는 좀 더 자연스럽게 들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뒷독직해는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일단은 쭉 읽으시다가요, 명사를 만났는데 그 다음에 who와 같은 관계사가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명사는 수식을 받게 될 거란 눈치를 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명사 다음에서 잠시 쉬시면서 어떤 명사냐면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해석을 해 나가시는 요령이 있는데, 자, 한번 해보면, 자, 사냥사고의 희생자들은 주로 사냥꾼들과 하이커들이다. 후가 보이죠? 자, 그래서 이 사냥꾼과 하이커들이 수식을 받게 될 거라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잠시 쉬시면서 어떤 사냥꾼과 하이커들이냐면 하는 질문을 던지시고서 사냥감으로 오인받은 하면서 해석을 마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설명 없이 해석만 쭉 해볼게요. 사냥사고의 희생자는 주로 사냥꾼들과 하이커들이다. 자, 어떤 사냥꾼과 하이커들이냐면 사냥감으로 오해받은, 이러면서 끝내시는 거고요. 자, 1-4번 문장도 해보면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어를 배우는 중이다. 직장 동료와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어떤 그 동료와 자원봉사자냐면 한 질문 던지시고서 거의 또는 전혀 교육 경험이 없는 하면서 마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런데 그 선행사 쪽을 먼저 하고 관계사 절을 나중에 해석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들으시기에는 조금 어색하게 들으실 수 있지만 연습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러워질 거고요.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직독직해고 이게 바로 효율적인 글 읽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로 관계사 절을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선행사를 해석해 드렸어요. 사냥감으로 오해받은, 오인받은 사냥꾼들과 하이커들, 그리고 또 거의 또는 전혀 교육 경험이 없는 동료들과 자원봉사자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렇지만 우리 교재의 뒷부분을 보시면은 예문 해석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직독직해로 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 직독직해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예문 해석을 참고해서 복습하실 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관계사 절에는 두 가지 용법이 있죠. 하나는 꾸미는 용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계속적인 용법인데, 자, 보시는 것처럼 꾸미는 용법의 관계사 절이 나오면요, 관계사는 해석을 안 하지요. 그리고 주어가 동사하는으로 해석해서 선행사 꾸며주면 되죠. 자, 관계사가 후이든 위치든 후주든 웨어든 신경 안 쓰고 많은 학생들이 존경하는 선생님. 그 회사가 2002년에 생산한 자동차. 와이프가 영어 선생님인 한 남자. 나의 아빠가 머물렀었던 호텔. 이런 식으로 해석만 하면 되니까 해석하기는 참 편했는데, 자, 여러분들 영작은요. 여러분들 영작 하시다가 알맞는 관계사 스스로 선택하실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들 관계사의 의미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관계사의 의미는 관계사절 속에서 다른 단어들과 잘 어울려야 한다라고 적어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관계사의 의미는 겉으로 드러나진 않는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관계사는 관계사의 해석을 하지는 않는다. 자, 관계사는 해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관계사의 의미가 관계사절 속에서 다른 단어들과 잘 어울려야 한다는 것은요, 자, 여러분들 이 관계사절이라는 밑줄 그은 부분들이잖아요. 이 밑줄 그은 부분들에서 who의 의미가 many students respect와 잘 어울려야 하고, 또 which의 의미가 the company produced in 2002와 잘 어울려야 하고, 또 whose의 의미가 wife is an English teacher와 잘 어울려야 하고, 이 where의 의미가 my father stayed와 잘 어울려야 한다는 얘기인데,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관계사절 속에서 관계사의 의미가 다른 단어들과 잘 어울리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면 되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 적어보세요. 계속적 용법처럼 해석해 본다. 계속적 용법처럼 해석해 본다. 자, 다 적으셨지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문장에서는요, 관계사의 앞에 비록 쉼표가 찍혀 있진 않아요. 다시 말해서 계속적 용법은 아니죠. 자, 그러므로 계속적 용법은 아니므로 지금 보시는 문장들의 실제 해석은 그냥 동사하는 선행사, 주어가 동사하는 선행사로 해석되는 게 실제 이 문장들의 해석이긴 한데, 우리가요 지금 이 위치가 또는 whom이 알맞게 쓰인 것인지를 한번 따져보기 위해서 계속적 용법처럼 해석을 한번 해보자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which의 의미는 그 차 또는 그것이라는 의미인데, 지금 구조를 보니까 which 뿌이의 구조이죠. 자, 그러므로 이 which는 주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해석을 그 차는 또는 그것은 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위치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그 차는
많은 개솔린을 먹는다. 그것은 많은 개솔린을 먹는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 위치의 의미인 그 차는 이라는 것과 It's a lot of gasoline의 의미인 많은 개솔린을 먹는다라는 의미가 서로 잘 어울리나요? 잘 어울리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문장을 보시면 whom의 의미는 그 사람들인데요. 우리 whom은 목적격으로만 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whom은 목적격으로만 쓰이니까. 자, 그러면 한번 또 해석을 해보죠. 그 사람들을 내가 일본에서 만났다. 자, 여러분들 whom 절의 내용이 자연스러운가요? 자, 자연스럽죠.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필기해 드린 것들 그리고 이런 위치의 의미, whom의 의미들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몇 개 더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계속적 용법에서는 전치사 whom, 전치사 which, and of which 등은 묶어서 해석하잖아요. 자, 전치사 which, 전치사 whom, 전치사 whom, 그리고 and of which 이러한 것들은 묶어서 해석하면 되는데, 자, which는요 그 장비 또는 그것이란 뜻이므로 with which는 그 장비로 그것으로 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 위치절을 해석을 해보면 그 장비로 그것으로 우리는 그 기계를 고칠 수 있다네요. 여러분들 이 위치절의 내용이 어떤가요? 자연스럽죠? 자, 그리고 자, 이 문장을 보시면 whom은 그 소년 또는 그 라는 의미인데, 자, 따라서 of whom은 그 소년의 관해, 그의 관해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 whom절을 해석을 해보면 나는 그 소년에 관해 생각하는 중이었다라는 내용이 되는데, 자, 여러분들 whom절의 내용이 어떤가요? 자연스럽죠. 자, 그리고 자, 이 문장을 보시면은 자, 이번에 whom은 그 소녀 또는 그녀라는 의미인데, 자, 따라서 to whom의 의미는요 그 소녀에게, 그녀에게 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whom절을 한번 해석해 보면 나는 그 소녀에게 끌렸었다, 매혹당했었다, 끌렸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whom절의 내용이 어떤가요? 자연스럽죠. 자, 그리고 자, 이 문장을 보시면 위치의 의미가 휴대폰이에요. 위치의 의미는 휴대폰, 그 휴대폰 또는 그것. 자, 따라서 the display screen of which는요 그 휴대폰의 액정화면, 그 휴대폰의 액정화면이라는 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위치의 의미가 그 휴대폰 또는 그것이라는 의미라서 the display screen of which의 의미는 그 휴대폰의 액정화면 또는 그것의 액정화면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자, 따라서 이번에도 우리가 위치절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 그 휴대폰의 액정화면이 깨어졌다, 그 휴대폰의 액정화면이 깨어졌다. 여러분들 이 위치절의 내용이 어떤가요? 자연스럽죠. 자,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필기해 보세요. 자, 여러분 whose는요 그 남자의 또는 그 의란 의미인데요. 자, whose절의 해석을 해보면 그 남자의 아내는 영어 선생님이다 라는 내용이죠. 자, 여러분들 whose절의 내용이 어떤가요? 자연스럽죠? 자, 그리고 where는요 그 마을에서 또는 거기서 라는 의미인데, where절을 해석해보면 그 마을에서 나의 아빠는 태어났다, 거기서 나의 아빠는 태어났다 이죠. 자, where절의 내용이 어떤가요? 자연스럽죠. 자, 여러분들 자, 꾸미는 용법의 관계사절에서는 관계사는 해석을 하지 않죠. 그렇다 보니 우리는 지금까지
이 관계사가 알맞게 쓰인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하고 관계사가 알맞게 쓰인 것인지를 확인해보는, 따져보는 연습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신 것인데, 자, 그 요령이라는 게 뭔가요? 비록 꾸미는 용법의 관계사절일지라도 계속적 용법처럼 한번 해석을 해보자. 그래서 계속적 용법처럼 해석을 했을 때 그 관계사절의 내용이 자연스러운가를 보는 것, 이게 바로 요령인 것인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평소에도 꾸미는 용법의 관계사절일지라도 계속적 용법처럼 해석하는 연습을 평소에 많이 해보세요. 자, 그러시다 보면은 이런 관계사라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이 감각이 좋아지실 거예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자,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전치사 위치, 전치사 홈, 또 and of which 이런 구조의 관계사 절에서는요, 자, 이런 관계사 절을 이해할 때에는요, 이 계속적 용법으로 해석을 해보면 아주 어떤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지금 사실은 이게 꾸미는 용법이므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관계사 무시하고 전치사 덩달아 무시하죠. 자, 그러면서 그냥 주어가 동사하는 선행사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계를 고칠 수 있는 장비, 내가 생각 중이었던 그 소년, 내가 끌렸었던 그녀, 그리고 액정화면이 깨어진 휴대폰 이렇게 해석을 하죠. 물론 전체적인 문장을 이해하는 데는 뭐 별 지장은 없지만, 여러분들, 선생님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눈에 뻔히 보이는데, 이런 with라든가 of, to 또는 뭐 of 이런 단어들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걸 해석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려니 뭔가 좀 꺼림칙한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너네들의 정체는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은 이런 답답함이 좀 싫어가지고, 비록 현재는 사실은 꾸미는 용법이지만은 계속적 용법처럼 해석을 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계속적 용법처럼 해석을 하다 보면 전부 다 해석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치사들의 존재감을 더욱더 확실하게 느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4번으로 오셔가지고요, 이 문장 같이 해석해 볼게요. 해석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탐이 추천한 그 사람인가요? 아니면 탐을 추천한 그 사람인가요? 여러분들, 탐을이죠. 탐이는 아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 문장 해석해 보세요 하면요, 탐이 추천한 그 사람 이렇게 해석하시는, 실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 여러분들, 후절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이 후절의 구조가, 자, 후 v 점점점의 구조인가요? 아니면 후 sv 점점점의 구조인가요? 지금 후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오는 후 v의 구조죠. 그러므로 이런 후 v 구조의 후절을, 관계사절을 해석하실 때에는요, 지금 주어는 안 보이는 구조이잖아요. 그래서 은는이가는, 이 후 v의 해석을 할 때에는 은는이가는 나오면 안 돼요. 그죠? s는 안 보이니까 그냥 v하는 선행사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 건데, 자, 여러분들, 동사 다음에 나오는 동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는 뭔가요? 동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는 목적어죠. 선생님이 여러분들 기초 다뤄드릴 때 한참 강조해 드렸던 건데, 동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는 목적어다라는 건 기본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녀석은 당연히 해석이 을을로 해석을 해 주셔야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후v 다음에 명사가 따라 나오는 그런 구조의 경우에는 주어는 안 보이므로 은는이가라는 말은 나오면 되질 않아요. 이런 이 같은 게, 탐이라는 게 나오면 안 되고, 이 목적어를 v하는 선행사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자, 그래서 탐을 추천한 그 사람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순간적으로 실수를 하셔가지고 탐이 추천한 그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 톰을 주어로 잘못 본 거죠. 자, 그리고 사실 뭐 주어로 잘못 봤다기보다도 아예 그냥 구조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구조를 파악했다기보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해석을 하다 보니까 탐이 추천한이라는 말이 얼떨결에 나와버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어 문장의 구조에 항상 신경을 쓰셔야지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뭐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문법 문제 같은 것들도 틀려버릴 가능성이 생기는데, 자, 여러분들, 자, 이 문장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한 남자인가요?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는 한 남자인가요? 자, 우리가 사랑하는 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라는 이 복수가 주어가 되므로 정답을 러브 쪽에 체크할 염려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사랑하는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는 한 남자인데, 우리를 사랑하는 건 바로 그 한 남자죠. 이 한 남자는 단수이기 때문에 정답은 러브주 쪽에 정답을 해주셔야지 되는 것이고, 자, 이 문장을 보시면,
자, 여러분들, 자, 보세요. surprised는요, surprise의 과거형으로서 놀라게 했다라는 뜻이고요. 또 was surprised는 놀랐다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요. 자, 보세요. 내가 놀라게 했던 것은 그의 무례함이었다. 또 내가 놀랐던 것은 그의 무례함이었다. 내용을 보면 내가 놀란 것은 그의 무례함이었어 라는 게 훨씬 자연스럽죠. 그래서 내가 놀란 것은 하면서 이쪽을 정답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들, 내가가 아니죠. 내가가 아니고 나를이죠. 나를. 그래서 나를로 생각하고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요, 나를 놀라게 한 것은 그의 무례함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놀라게 했던 것은 해서 정답은 surprised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또 필요하신 것들 메모해 놓으시고요. 자, 목적어가 목적어인 걸 알아보지 못하면 이렇게 수일치라든가 능동, 수동 문제 같은 걸 틀려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NNV가 나왔네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또는 관계부사가 생략되면 생기는 구조의 이름을 우리끼리 약속해 둔 거죠. NNV라고 부르자라고 약속해 둔 건데, 해석은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N이 V하는 N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어 독해를 하시다가 NNV의 어순을 만났다 해서 항상 N이 V하는 N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자, NNV가 보이면 N이 V하는 N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가능성이 높기는 높아요. 높기는 높은데, 꼭 이런 원리에 의해서만 NNV가 생기는 게 아니라 뭐 좀 다른 원리에 의해서도 NNV가 생길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 항상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것 하나가, 여러분들 NNV라 하더라도 명사 두 개가 혹시 단일 개념을 만들어 버리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토이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요, 장난감 따로 회사 따로가 아니라 그냥 장난감 회사가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회사가 위반한 장난감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장난감 회사가 위반했다 이렇게 보셔야지 되는 경우고요. 자, 그렇다 보니 여러분들 2번 보시면요, NNV에서 명사, 대명사, 동사인 경우, 그러니까 하나의 명사는 일반적인 명사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명사가 대명사인 경우에는요, 이렇게 봐도 되는 가능성이 더 커지겠죠. 왜냐면 컬러랑 위랑 단일 개념을 만들진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좀 더 과감하게 우리가 보는 색깔, 내가 가진 경험 이렇게 해석해도 되세요. 과감하게. 왜냐면 둘이 무슨 단일 개념을 만들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3번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정 수준에 오르시면 3번 딱 보시면 뭔지 알겠다 하실 텐데, 선생님이 필기만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선생님 3번은 뭘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자, 그냥 이래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필기하시고요. 하지만 이런 구조까지도 아주 문장이 어려워지면 뭐 이런 구조까지도 있을 수는 있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 필기해 놓으신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뭔지 아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해석 연습을 마치고요. 이제는 구조 연습을 해볼 차례인데, 자, 여러분들 관계사 절이 왜 이런 구조가 되는지 원리는요, 선생님이 본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지금은 보충학습 시간이니까 구조를 그냥 정리해 드리는 그런 차원인데요. 자, 여러분들 관계사 절의 구조는 관계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관계사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죠. 자, 이런 구조도 우리가 만나볼 수 있고, 이런 구조도 만나볼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설명하기 위해서, 자, 이러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주어에다가 괄호를 쳐 드렸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생략 가능하다는 뜻으로 괄호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 그렇지만은 선생님이 관계사 절의 구조를 설명드릴 때 주어에다가 괄호쳐 드린 것은 생략 가능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러한 두 가지 구조를 우리가 모두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교재에도 그렇게 적어 드렸지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 자, 이와 같이 ZSV 구조의 관계사절도 만나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자, 이와 같이 대V 구조의 관계사절도 만나볼 수 있다라는 뜻으로 S에다가 괄호를 채워드려 썼다는 얘기인 거죠. 자, 여러분들 이런 I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괄호 쳐드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시지 않길 바라고요. 자, 아무튼간 여러분들 여러가지의 관계사절은 여러가지 종류의 관계사절이 있잖아요. 뭐 후절, 위치절, 대절, 왓절, 외월절, 왼절 이런 식으로요. 이런 여러가지 종류의 관계사절 중에서 관주동 구조도 가능하고 관동 구조도 가능한 거. 그러니까 관계사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오는 관동 구조가 가능한 것은요. 이 4개 뿐이고요. 자, 그렇다면 뭐는 안 되느냐? whose, whom, where, when, why, how는요. 이러한 관계사 다음에 곧바로 V가 나오는 관동 구조는 불가능하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자, 그리고 자, 여러분들 우리가 관계사절에 밑줄 긋고 선행사에 네모하기 연습을 예전에 해봤었죠. 자, 관계사절에 밑줄을 그으려면 일반적인 경우는 관계사부터 밑줄 찍 그으면 되는데 조금 뭐랄까요? 특수하다고나 할까요? 그런 경우에는 관계사부터 밑줄을 그으면 안 됐었죠. 그런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자, 전치사 whom SV 구조에서는 전치사부터 밑줄을 그어줘야 관계사 절에 밑줄 긋는 게 되고 전치사 which SV 구조에서도 전치사부터 밑줄을 그어야 하고 NVH V 구조에서도 N부터 밑줄을 그어줘야 올바르게 관계사 절에 밑줄을 긋는 것이 되었었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런 구조들을 기억해 놓으시면 나중에 영어 독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자, 우리 조금 어려운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사물 다음에요. 사물 다음에 사물이 선행사인 경우 그 다음에 전치사 which SV 구조의 관계사 절이 따라서 나올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전치사가 of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사물 다음에 of which SV 구조의 관계사 절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뭐 아무튼 which 무시하고 of 무시하고 그냥 주어가 동사하는 사물 이렇게만 해석하면 되기는 되죠. 자, 그런데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러한 경우에 전치사 of는 거의 대체로 뭐뭇에 관해, 뭐뭇에 대해 라는 뜻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사물 다음에 whose NV 구조의 관계사 절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아시지요. 자, 그런데 사물 다음에 whose 쓰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바꿔서 표현을 하냐면 NVHV 구조로 바꿔서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여러분들 whose 무시하고 any V하는 사물 이렇게 해석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which 무시하고 of 무시하고 any V하는 사물 이렇게 해석하시기만 하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 이 of는 소유격에서 나온 것이라 의란 뜻을 갖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우선 필기해 두시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칠판에 선생님이 필기해 드린 것을 보고서
나 앞으로 영어 공부할 때, 영어 독해할 때 이런 걸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 드시는 거 있으세요? 자, 관계사절을 파악할 때, 자, 여러분들이 관계사절을 파악할 때 영어 독해하다가 오브 위치가 보여요. 그러면 오브부터 밑줄을 그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오브부터가 아니라 n부터 n of which 이런 식으로 밑줄을 그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영어 독해를 하다가 of which가 보이면 오브부터 밑줄을 그어야 관계사절에 제대로 밑줄을 긋는 것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of 하나 앞에 있는 명사부터 밑줄을 그어서 n of which 이렇게 밑줄을 그어줘야만이 그 관계사절에 제대로 밑줄 긋는 것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들 필기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예문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번 문장 보세요. 지금 관계사절이 이렇게일까요? 이렇게일까요? 자, 그리고 2번 문장 보시면 관계사절이 이렇게일까요? 아니면 뭐 이렇게일까요? 한눈에 안 들어오고 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복습하실 때 꽤나 신경 써서 열심히 한번 복습해 보셔야 할 어려운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설명을 위해서 우선 정답부터 알려드리면, 구조를 파악해 드리면 1번 문장에서는요, 땡즈가 선행사이고요. 그 뒤에 OVH, SV 구조의 관계사절이 연결되어 있고, 자, 2번 문장에서는요, 뉴카가 선행사이고, 그 다음에 NVHV 구조의 관계사절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선생님처럼 뭐 네모칸, 끊기, 뭐 밑줄 이런 것들, 뭐 이런 그런 표시 같은 것들 필기해 보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들 맥시멈 스피드는요, 최고 속도라는 뜻이니까 여러분들 맥시멈 스피드를 n에 해당한다고, 하나의 명사에 해당한다고 봐주시면 이 문장 구조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선생님이 좋은 자료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문법 문제로서 알맞는 관계사 선택하는 문제 풀다가 혹시 뭐 다른 수업을 통해서 수업을 들으시다가, 자, 이 관계사절의 구조는 완전하니까 정답이 이거다, 이 관계사절의 구조는 불완전하니까 정답이 이거다 라는 식으로 이 완전 불완전이라는 설명으로 문제 푸는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려면 우선 어느 관계사절은 불완전한 구조이고 어느 관계사절은 완전한 구조인지를 미리 알아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외워 놓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 선생님의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자, 여러분들 관계사절의 구조의 완전성을 논할 때요, 관계사까지 포함해서 어디 혹시 뭔가 필수한 요소가 빠진 게 없나를 점검하다 보면요, 사실 모든 관계사절은 전부 완전한 구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완전 불완전을 논하는 건요, 이 관계사를 빼고 나머지 것들만 가지고 따져봤을 때 뭔가 필요한 것이 없지는 않은지에 따라서 관계사를 빼고 보면 뭔가가 빠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그러한 것을 불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관계사를 빼고 보더라도 그래도 완전하면 그런 경우에 완전한 구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 설명을 들을 때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 불완전 또는 완전이라는 그런 논리는요, 관계사를 빼고 나머지 것들만 보았을 때 어떠냐라는 얘기지, 관계사까지 포함해서 보면요, 사실상 모든 관계사절은 다 완전하게 돼버리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후나 훔이나 위치나 왓절의 경우에는 왜 이 녀석들을 빼고 보면 나머지 것들만 갖고 보면 불완전하게 돼버리냐면, 이 녀석들은 관계의 대명사라서 주격이나 목적격으로 쓰이죠. 즉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절 내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주어나 목적어처럼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들을 빼고 나머지만 보자면 굉장히 허전해 보이겠죠. 자, 하지만 이 녀석들을 보시면 who's 소유격이고 where, when, why, how는 관계 부사예요. 그렇다 보니까 소유격이나 관계 부사 같은 것들은 그 절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절 내부적으로 보았을 때 수식 성분에 해당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빼고 나머지만 갖고 보더라도 뭔가 필수적인 게 빠진 것처럼 보이지는 않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선행사와 관계사절이란 제목이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들 관계사절의 바로 앞에 선행사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관계사절에서 떨어져서 저 멀찌감치의 선행사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자, 그리고 관계사절의 앞에 선행사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자, 왓절, 하우절의 앞에는 선행사가 항상 없고요. 왜냐면 왓은 띵이라는 의미의, 것이라는 의미의 선행사를 이 왓이라는 단어가 이미 포함하고 있는 원리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하우 같은 경우에는 하우가 살려면 웨이가 죽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왓절이나 하우절의 앞에는 선행사가 항상 나오지 못하고, 자, 웨얼절, 웬절, 와이절의 앞에는 선행사는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자, 웨얼절의 선행사로서 플레이스, 그리고 웬절의 선행사로서 타임, 또 와이절의 선행사인 리즌 같은 경우는 생략을 할 수도 있다는 거 배웠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선행사가 있는 거고 생략을 해서 없어지면 선행사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사실을 암기해 놓으면 도움되는데요. 선행사가 있는 관계사절은 그 선행사를 꾸미는 형용사절이 되며 선행사가 없는 관계사절은 명사절이 된다라는 거 암기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선행사라는 것이 주로 명사이죠, 명사. 그런데 우리 계속적 용법에서는 자, 이 위치가 그것으로 해석은 되잖아요. 그런데 이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이 앞에 있는 어떤 하나의 명사가 아니라 구, 절, 문장 전체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단위를 가리켜 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 배우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는 문제풀이 몇 개 해보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우선 이렇게 세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자, 아마도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문제를 풀어보셨겠죠? 자, 여러분 선생님 설명 들으면서 여러분이 어느 경우에 해당했는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것은 나의 아빠가 소유하는 호텔이다. 이것은 나의 아빠가 머물렀던 호텔이다. 이것은 긴 역사로 유명한 호텔이다. 이렇게 해석은 하시면서 해석은 되는데 정답은 뭔지 모르겠네, 이런 생각하신 분 혹시 계신가요? 자, 여러분들 해석은 맞아요.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게 해석은 맞지만은 이 관계사절로 선행사를 꾸미는 방식으로 해석만 해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관계사는 해석을 안 하기 때문에 어느 관계사가 적당한지 알 길이 없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이렇게 해보신 분, 자, 호텔, 장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 다음에 장소 다음에 웨어가 나온다던데 뭐 이런 들어본 얘기를 가지고 전부 웨어로 찍으신 분 계신가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선행사를 보고 문제를 푸는 것에는요 한계가 있어요. 특히 이 선행사가 장소명사라도 항상 웨어절이 연결되는 것은 아닌데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관계부사의 원리 설명 드릴 때 장소도 사물의 일종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심지어 동물도 사물의 일종인 것처럼 장소의 이름도 사물명사의 일종이다. 그러다 보니까 장소명사 다음에도 위치 V, 위치 SV, 전치사 위치 SV 다 나올 수 있다고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전치사 위치가 인위치, 에티치, 온위치인 경우에 이걸 웨어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바로 그 관계부사 웨어의 생성 원리였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장소 다음에 항상 웨어가 나오는 건 아니네요. 그래서 장소면 웨어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는 건 정말 위험한 거고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생각 해보신 분, 이 관계사절에, 그러니까 밑줄 그은 부분에 구조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따져보신 분, 자, 이 정도 하셨다면 꽤나 잘하신 건데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구조의 완전 불완전성을 따져보는 이러한 방법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요, 자, 그 방법은 물론 그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구조의 완전성을 그 학생 입장에서 여러분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러분들 이 세 번째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밑줄 그은 부분에서 관계사절에서 관계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보면요 주어가 없다는 게 확실히 보이죠. 그래서 불완전한 구조이므로 정답은 위치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 문제와 이 문제를 비교해 보시죠. 자, 지금 주어, 동사,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 o는요 타동사라서 타동사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구조이므로 정답은 위치이고요, 이 stay는 자동사라서 자동사인 경우에는 주어 동사만으로도 완전한 구조이기 때문에 정답이 웨어가 되는 건데,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o는 타동사이고 stay가 o는 타동사이고 stay는 자동사인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혹시 이미 알고 있지는 않았다고 하시더라도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 분명하게 알아내실 수가 있나요? 이런 게 쉽지는 않다고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모르셨던 경우에는 그냥 읽어보시면서 나의 아빠가 소유한다?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나의 아빠가 머물렀다? 이것도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둘 다 부족하니까 둘 다 위치인가?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그 구조의 완전성, 불완전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함부로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게 선생님의 견해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이 문제를 내시는 분이 문제를 어렵게 내고자 마음만 먹으면요. 이 영어 동사 중에 자동사로도 쓰이고 타동사로도 쓰이는 게 얼마나 많다고요. 자, 그래서 이 구조의 완전성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에는 좀 뭐랄까 그 학습자에게 최적화된 방법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그런 견해를 선생님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혹시 이 방법을 써보신 분, 아까 선생님의 설명 중에 관계사의 의미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그 관계사의 의미가 관계사 절 속에서 다른 단어들과 잘 어울려야 된다라는 그 선생님의 설명을 귀담아 듣고 그 방법을 적용해 보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진짜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 자, 계속적 용법처럼 해석을 해가지고 그 관계사 절의 내용이 자연스러운지 보는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이 밀고 있는 방법인데 이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자, 위치가 답인지 웨어가 답인지 일단 모르겠어요. 그런데 위치가 답이라 가정한다면요. 지금 주어 동사가 다 있는 상황이라 위치는 목적격이겠죠. 자, 그리고 이 위치는 그 호텔이라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요. 자, 그래서 자, 일단 기본적으로 그 호텔이라는 의미인데 목적격이므로 위치를 그 호텔을로 해석해 주시면 되는 게 되고요. 자, 만약에 웨어가 정답이라 가정한다면 이 웨어는요. 그 호텔에서란 뜻을 가지게 되죠. 자, 여러분들 my father owns는 나의 아빠가 소유한다라는 의미인데, 자, 이 두 가지 관계사의 의미 중에서 나머지 부분과 잘 어울리는 게 이거예요. 자, 그 호텔을 나의 아빠가 소유해. 그 호텔을 나의 아빠가 소유해. 나의 아빠는 그 호텔을 소유해 라는 거 하고요. 그 호텔에서 나의 아빠가 소유해 라는 거 하고 어느 게 더 자연스럽나요? 당연히 나의 아빠가 그 호텔을 소유한다는 게 훨씬 자연스럽죠. 정답은 위치고요. 자, 똑같은 방식인데, 자, 위치는 그 호텔을 이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 웨어는 그 호텔에서라는 의미가 될 텐데, 두 가지 의미 중에서 나머지 부분과 잘 어울리는 게 어떤 건지 보세요. 그 호텔을 나의 아빠가 머물렀나요? 그 호텔에서 나의 아빠가 머물렀나요? 그 호텔에서 머무른 거죠. 당연히 정답은 웨어죠.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때요? 선생님 방법 괜찮죠?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완전 불완전 방법을 완전히 쓰지 마시라는 건 아니에요. 이 방법도 방금 보셨던 뭐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를 빠르게 푸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서 이런 방법도 알고 계시는 건 좋겠죠. 또 사실상 여러 참고서들과 많은 선생님들께서 대체로 이 방법을 소개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것에 더불어 이것보다 더 막강한 무기인 이것까지 알고 계신다면 뭐 그 어떤 문제라도 다 풀어버릴 수가 있는 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선생님이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방법은 사실상 문제 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방법이지만 이 방법은 독해나 영작의 실제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방법이라고 보여요. 왜냐면 자,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말하고 싶은데 이거가 나의 아빠가 소유하는 호텔이야 이런 말 하고 싶을 때 일단 this is the hotel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나의 아빠가 소유하는 이라는 것은 my father owns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관계사를 이제 선택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부딪혔어요. 자, 뭐 사물이니까 위치인가 뭐 장소니까 웨어의 가능성도 있겠네 막 이런 생각하실 텐데 자, 이때 여러분들께서 자, 내가 앞으로 말하게 될 관계사절의 구조가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뭐 이런 생각하면서 완전 불완전 가지고 고민하면서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서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것은 호텔이야라고 한 다음에 이 넘어가는 순간에 그 호텔을 내 아빠가 소유한다라는 느낌이 나서 어떤 그 호텔이라는 그 호텔을이라는 의미에 걸맞는 위치를 선택한 이런 의미에 의존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싶으세요. 자, 여러분들도 7-6번에 있는 이 문장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나의 아빠가 머물렀던 호텔이야 이런 말씀하고 싶을 때 이것은 호텔이야라고 말한 다음에 자, my father stayed라고 일단 해놓고서 어느 관계사를 말할지 이렇게 막 말할 때 뭐 문제 푼다는 생각이 아니라 말하고 싶으실 때 내가 앞으로 말해야 되는 내용의 구조가 완전한가 불완전한가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자, 이 넘어가는 순간에 그 호텔에서 나의 아빠가 머물렀다는 느낌인 건지 그 호텔을 나의 아빠가 머물렀다는 느낌인 건지 이런 어떤 의미에 의존해서
그 호텔, 당연히 그 호텔에서 나의 아빠가 머물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 의존해서 where를 선택하는 것이 실제 커뮤니케이션에도 훨씬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자, 정답은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밑줄 그은 부분을 읽어보시면 그 개의 시력이 나빠지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자연스럽고 그 소년의 아버지가 택시를 운전한다라는 내용이 자연스럽다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 문제에서는 여기 또는 여기에다가 to를 써주셔야 하고요. 이 문제에서는 여기 또는 여기에다가 with를 써주셔야지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전치사가 빠졌다는 것은 웬만해서는 알아내기가 참 힘들어요. 자, 그런데 자, 이러한 어려운 문제도 선생님이 알려드린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whom이면 그녀란 뜻이 되는데 자, 그녀 나는 끌렸었다. 그녀 나는 끌렸었다. 뭔가 좀 부자연스럽죠. 지금 상태로는 whom과 이 관계사절에서 이 whom이 다른 단어들과 잘 안 어울린다고요. 어울리게 해주려면 그녀에게 나는 끌렸었다. 자연스럽잖아요. 에게가 빠진 거네요. to를 써줘야 되겠죠. 자, 같은 방식으로 해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명사절과 형용사절 비교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 관계사절은 원리는 어려운 반면 해석이 차라리 쉽다라고 설명드리면서 선생님이 초반부터 우리 원리 무시하고 일단 해석부터 하고 보자 라고 설명드렸었죠. 그때 말씀드린 게 우리가 육하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는 who, which, where, when, why, how 같은 단어들이 의문사일 수도 있고 관계사일 수도 있는데 자,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 이런 설명 드렸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선행사가 있고 where SV면 이것은 관계사절이라서 where 해석 무시하고 S가 V하는 선행사 이렇게 해석해 주시게 되고 자, 선행사가 없고 where SV면 이것은 의문사절이라서 어디서 주어가 동사하는지 이렇게 해석해 줘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었는데 자, 여러분들 의문사절인지 관계사절인지 의문사절인지의 판단 기준이 선행사의 유무라는 게 정말 그 어떤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는데요. 우리가 관계사절을 깊이 있게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난관이 있었냐면 이 관계사절의 경우에도 선행사가 생략돼 버리면서 그냥 where SV가 S가 V하는 장소란 뜻을 가져버리기도 한다라는 거 배웠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요, 두 가지의 외월절이 어떤 그 원리나 해석은 다르지만 선행사가 둘 다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일단 where SV가 이런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질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신 다음에 둘 다 선행사가 없으니까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것처럼 둘 다 말이 되는 경우에는 그냥 둘 다 말이 되는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셔야 되고 어차피 외월절 앞에 선행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의문사절로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관계사절로 볼 수도 없고 그래서 둘 다 해석을 해보았더니 둘 다 되잖아요. 그러면 둘 다 괜찮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는 거고요. 또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해석을 양쪽 다 해봤더니 한쪽은 좀 말이 이상하고 한쪽이 말이 잘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말이 잘 되는 쪽을 쫓아가주시는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서 우리 관계사 중학생까지 했습니다.